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12년 동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인서울 명문대학 나왔다고 하면 엄청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남은 건 대졸 무경력이라는 무술모 조합. 영어는 잘하는데 쓸 데가 없음. 국내 기업도 외국계 기업도 안 불러. 농담 아니고 진짜로. 그나마 좋은 점은 취업 안 되는 거 하소연할 때 그냥 영어로 욕할 수 있다는 거. 제목 보고 눈치챘겠지만 사실 똑똑해지는 건 어렵지 않아. 근데 우리가 말하는 똑똑해지고 싶다 안에는 단순히 머리 좋고 싶다가 아니라 각자의 현실적인 바람이 숨어 있어. 돈 되는 유용한 스킬을 배우고 싶다.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싶다. 물론 이것도 돈이 돼야 해. 공부 안 해도 시험 잘 보고 싶다. 남들 앞에서 똑똑해 보이고 싶다. 그런데 문제는 인터넷에 나오는 똑똑해지는 방법들은 너무 어나더 레벨이라는 거야. 거의 상위 1%만의 방법이지. 테드 강연 하루 하나씩 꼭 봐라. 성공한 사람들 루틴 따라해라. 아침 5시에 일어나라. 물론 이런 말들이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걸 한다고 진짜 똑똑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어. 이해력, 실행력, 기억력.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잖아. 어떻게 하면 이해가 빨라지고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고 배운 걸 오래 기억할 수 있는지. 그런데 말이야, 그 핵심은 아무도 안 가르쳐주지. 진짜 중요한 건 다 빠져 있어. 예쁘게 포장된 말만 남아 있을 뿐이지.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엔 하루에 2~3시간밖에 안 자면서 미친 듯이 공부만 한 사람들도 있었지.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천재가 된 게 아니라 공부한 걸 기억하고 써먹을 수 있었기 때문이야. 즉 포인트는 양이 아니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기억해서 실전에 연결시키느냐에 있다는 거지.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똑똑해지는 건 정말 어렵지 않아. 다만 방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적을 뿐이야. 그럼 지금 이 순간 진짜로 똑똑해지려면 뭐부터 해야 할까? 정답은 의외로 간단해. 이 영상 하나로 다른 사람들에게 얘 똑똑하다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어. 뇌를 똑똑하게 쓰는 루틴을 매주 올릴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줘. 우선 첫 번째로 많이 읽어야 해. 어떤 거? 대부분은 바로 비문학으로 뛰어들긴 하는데 비문학도 좋긴 하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 가끔 어떤 사람들은 비문학을 그냥 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화 중에 일부러 똑똑하다는 인상을 만드는데 써먹는다는 거야. 예를 들어 누군가가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창업한 거잖아. 진짜 대단해라고 하면 아니 그걸 아직도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네?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가 만든 게 아니고 창업자는 따로 있어. 일론 머스크는 나중에 그냥 돈만 투자해서 들어간 거지. 이렇게 웰 액추얼리 모드 켜고 분위기 물 흐리면 100% 비호감 등극이야. 꼭 이런 걸로 잘난 척만 하는 애들이 있어. 하지만 진짜 똑똑한 사람은 상대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 살려주면서 자연스럽게 얹어.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하는 거지. 맞아, 나도 일론 머스크는 확실히 미친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테슬라는 원래 다른 사람이 창업했지만 머스크가 들어오고 나서 진짜 크게 성장한 건 맞지. 이렇게 얘기하면 똑똑해 보이면서도 괜히 잘난 척하는 느낌은 안 나. 핵심은 뭐냐면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아는 걸 부드럽게 공유하는 것. 그래야 사람들이 널 똑똑하면서도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보게 돼. 비문학을 읽을 거라면 방금 말한 내용은 꼭 기억해도 좋아. 다시 이어갈게. 그럼 문제는 이거야. 도대체 어떤 책을 읽으라는 거지? 그리고 그런 책들은 어디서 찾아야 하나 궁금할 텐데 놀랍게도 그런 책을 찾는 건 정말 쉬워. 사람들 다 읽는 베스트셀러 같은 거 읽지 말고 너가 배우고 싶은 주제를 하나 정해봐. 예를 들어 잠 잘 자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고 해볼게. 그러면 그냥 검색해. 수면에 대한 책 혹은 잠 잘 자는 방법 같은 책. 그럴싸해 보이는 책 하나 아무거나 고르면 돼. 이제 책을 손에 넣었으니 단순히 지식 뽐내는 것뿐 아니라 실용적인 기술 같은 것들도 배울 수 있어. 먼저 책을 똑똑하게 읽는 기술 10가지 중 꿀팁 2가지만 알려줄게. 첫 번째, 책을 읽었으면 꼭 복습을 하거나 실행해야 해. 책을 읽고 실행을 안 하면 뇌는 이거 필요 없네 하고 습득한 지식을 쓰레기통에 버려버려. 두 번째, 어떤 기술이든 20%만 알면 그 기술의 80%까지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돼. 이게 바로 파레토 법칙이라고 해. 연습 초반엔 실력 향상이 눈에 띄지만 진짜 실력이 되려면 계속 반복해서 손에 익히는 과정이 필요해. 이걸 러닝 커브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 파워포인트 잘 만드는 법을 배운다고 상상해봐. 유튜브 영상 보면서 어떻게든 만들 수는 있다고 해도 막상 실무에서 상사가 보고서 만들라고 하면 폰트 통일도 안 되고 정렬도 엉망이지. 직접 몇 번 만들어 보면서 이건 줄 간격이 안 맞네, 이건 보기 불편하네. 그런 감이 생겨야 진짜로 내 기술이 되는 거야. 책도 똑같아. 읽기만 하면 그냥 좋은 말이고 써먹어봐야 내 지식이 되는 거지. 근데 뭐 지금 당장 실행이 불가능한 걸 배우고 있다면 예를 들어 면접에서 자기소개 잘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데 당장 면접을 보기에는 일정도 없고 무리가 있잖아. 그럴 땐 그냥 머릿속으로 상황을 그려봐. 자리 정돈하고 눈 마주치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이 들어오고 미리 준비한 30초 자기소개를 말하듯이 상상해. 뇌는 이걸 우리 이거 해봤잖아 하고 착각해. 그래서 나중에 진짜 면접 들어가면 머리가 하얘지기 전에 입이 먼저 움직여. 이게 바로 똑똑하게 책을 읽는 법이야. 뭔가를 배우고 그걸 써먹을 장면을 머릿속에 그린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실제로 해본다. 이 구조는 사실 학교 교육의 핵심 원리이기도 해.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우는 정보들이 당장은 쓸 일이 없어 보여도 결국 시험이라는 가상의 상황을 만들어서 이거 못 외우면 떨어진다는 압박으로 뇌에 강제로 각인시키는 방식이지. 즉 실제로 쓸 일이 없더라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을 상상하게 만드는 것. 그게 학습의 본질이야. 근데 웃긴 게 시험만 끝나면 뇌는 그 순간 배운 걸 쓸모없은 폴더에 넣고 싹 지워버려.
그래서 사람들이 반복학습, 간격학습, 마인드맵 이런 걸 말하지만 정작 진짜 중요한 건 실전 연습이야. 영어로는 프랙터스 퀘스천즈라고 하지. 말 그대로 지식을 뇌에 저장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식이야. 그게 없으면 그냥 만들어버리면 돼. 머릿속의 상황을 설정하고 직접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지. 너가 지금 아주 뜨거운 방에 갇혀있고 유일한 탈출 방법이 너가 영어 단어 책 한 권을 전부 외워야 탈출할 수 있다고 하면 내 능력 이상의 초능력을 낼 수 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뇌를 속여야 진짜 내 능력이 작동하는 거야. 그리고 이 원리를 가장 정교하게 설계한 게 있어. 바로 교과서야. 우리가 싫어하면서도 결국엔 돌아가게 되는 그 책. 왜냐하면 교과서는 단순히 지식을 나열하는 책이 아니라 정보를 기억하게 만드는 장치들이 아주 치밀하게 설계되어 있는 완성형 무기거든. 군더더기 없고 잡담도 없고 심지어 광고도 없지. 지식과 정보들로만 가득 채워져 있고 연습 문제까지 탑재되어 있어. 물론 유튜브만큼 재미있진 않아. 화려한 그래픽도 없고 감성을 자극하는 배경음악도 없어. 그냥 글자 또 글자. 하지만 진짜로 뇌에 깊이 남기고 싶다면 교과서만한 게 없어. 서울대 학생들이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다는 거 다 진실이야. 세상에서 가장 지루한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오래 뇌에 남는 방식이야. 만약 당신이 지금까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아마 단순히 똑똑해지고만 싶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로 내 것이 되게 만드는 기술을 배우고 싶은 사람일 거야. 재미보다는 성장, 자극보다는 실력을 선택한 사람. 솔직히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그래서 말인데 아마 다음 영상도 너가 궁금해할 만한 얘기일 거야. 그러니까 구독 한번 해주면 진짜 매우 감사할게. 나중에 도움 안 된다고 생각이 들면 쿨하게 취소해도 되잖아. 우리 함께 좋은 습관 만들어서 더 나은 인생 만들어 보자고. 그럼 안녕.